혜수야, 나 창욱이 엄마인데 오늘 정말 반가웠어. 상견례 분위기가 참 좋더라. 덕분에 우리 식구들도 어색함 없이 편하게 잘 있었어. 이게 다 혜수 네 덕분이지. 고생 많았겠다. 어머님,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리고 저보다 창욱이가 더 고생 많이 했어요. 아이고, 그 녀석 나름 든든하게 차렸나 보구나. 창욱이 성격에 그런 자리 준비하면서 속으론 꽤 긴장했을 텐데. 사실 저야말로 정말 많이 긴장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감사하긴. 앞으로 한 가족이 될 건데 당연히 잘해줘야지. 그나저나 오늘 선물 받고 정말 깜짝 놀랐다. 세상에 그 목걸이라니. 사돈 어른이랑 창욱이 아빠한테는 예쁜 넥타이핀까지 챙겨주고 어떻게 그렇게 세심한 생각들을 다 했다니? 별거 아닌데 마음에 드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님 아버님께는 늘 창욱이 곁에서 따뜻하게 챙겨주신 덕분에 저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따로 준비해봤어요. 제 부모님께 드린 건 창욱이가 따로 골라서 준비한 거고요. 특히 금은 오래 간직해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래 두고두고 의미 있게 남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당연히 마음에 들지. 정말 고급스럽고 예쁘더라.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너희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요즘 금값도 장난 아니라던데. 이걸 그냥 받아도 되는 건지 괜히 좀 미안하네. 에이, 괜찮아요. 저희가 정말 마음 담아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받아주세요. 그래? 근데 말이야, 우리 창욱이가 사돈 어른께 드린 목걸이도 꽤 비싸 보이던데 비교하려는 건 절대 아닌데 내 것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어 보이더라고. 기분 탓인가? 그런가요? 사실 저희가 각자 준비한 거라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각자 따로 산 거였구나. 그럼 서로 뭘 샀는지도 미리 모르고 준비했던 거야? 네, 서로 서프라이즈로 준비했거든요. 근데 창욱이가 저희 엄마한테 해준 걸 보고 나니까 그냥 미리 서로 보여줄 걸 싶더라고요. 그렇게 큰 걸 해줄 줄 알았으면 저도 좀 더 무리해서 어머님 아버님께 더 좋은 걸 해드렸을 텐데 괜히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예쁜 가방 하나 꼭 사드릴게요. 아이고, 됐어. 오늘 받은 것도 솔직히 과하지. 우리 혜수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난. 아무튼 오늘 상견례 자리 준비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얼른 쉬어. 내일 또 출근해야 되잖아. 다음에 또 연락하자. 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도 편하게 쉬세요. 그래, 안녕. 자기야, 신혼집 말인데 좀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어. 응? 신혼집은 갑자기 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 마련할 때 도와주시기로 했었잖아. 근데 방금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사정이 좀 생기셨다면서 절반 정도만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더라고. 뭐? 갑자기? 그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잖아. 그러게, 나도 들으면서 좀 당황했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만 하시는데 자세한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무슨 사정인지 정확히는 몰라. 혹시 무슨 심각한 일 생기신 건 아니겠지? 건강에 문제 있으신 건 아니고? 아프신 건 아닌 것 같아. 엄마 아빠 두 분 다 나보다 건강하시기도 하고. 근데 정말 미안해, 자기야. 내가 좀 더 모아놨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보태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데. 어머님이 그런 결정하셨다면 분명 이유가 있으실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괜히 마음 쓰지 마. 응? 그래도 이미 이것저것 다 계획해놨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좀 막막하네. 둘 다 마음에 들어했던 집들도 몇 군데 있었잖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포기하려니 괜히 더 아쉬워.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뭐. 부족한 건 내가 좀 더 마련해 볼게. 설마 우리 둘이 힘 합쳐서 집 하나 못 구하겠어? 자기가 어떻게? 나도 이미 영끌한 상태라 더 이상 구할 데가 없어. 진짜 답이 안 보인다. 적금도 있고 친정에서도 조금 도움받을 수 있을 거야. 아빠한테 한번 말해볼게. 사실 아빠가 돈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했었는데 내가 괜히 미안해서 그냥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 진짜 예비 장인어른 뵐 면목이 없다. 그래도 일단은 우리 둘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정말 안 되면 그때 가서 부탁드리고. 그래, 좋아. 자기야, 다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의 속내가 그렇게 시커멓다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신혼집 자금을 절반이나 지원해 주신다니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주말에 시댁에 잠깐 들렀다가 저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은 예비 시부모님 댁에서 식사하면서 반주를 곁들이던 날이었어요. 술이 약한 저는 조금 일찍 거실 옆방에 들어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요. 어렴풋이 열린 문틈 사이로 예비 신랑과 어머님이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어머님께 드린 목걸이가 예비 신랑이 제 친정엄마께 드린 것보다 값이 덜 나간다는 이유로 기분이 상하셨던 거였어요. 심지어 어머님은 직접 종로 귀금속 상가까지 다녀와서 가격을 알아내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 친정엄마 쪽이 더 비싼 선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래 주기로 한 신혼집 자금에서 절반을 빼어버리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비 신랑에게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나머지 차액은 따로 줄 테니까 혜수한테 들키지 말고 네가 잘 챙겨놔라. 순간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믿고 따르려 했던 어머님이 이런 분이었다니 도저히 방에서 나갈 수조차 없었고 한참을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내린 결론은 하나뿐이었어요. 이 결혼 안 되겠다. 파혼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자기야,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 좋은 소식? 뭔데? 얼른 말해봐. 우리 신혼집 문제 말이야.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이 지금 살고 계신 빌라 아빠 건물인 거 알지? 신혼집 관련해서 아빠랑 대화하다가 아빠 쪽에서 먼저 제안하신 건데 지금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 아래층으로 들어오면 어떻겠냐 하시더라고. 마침 아래층 세입자도 이번에 계약 만료돼서 곧 나간다나?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딱 맞지? 결혼식 보름 전쯤이면 입주 가능하니까 그때 들어가서 짐 슬슬 정리하면 결혼식 끝나고 바로 안정될 것 같아. 진짜 대박이지. 자기 생각은 어때? 괜히 대출 이자 내면서 돈 낭비 안 해도 되잖아. 그래. 예비 장인어른 댁 아래층이라고? 그게 갑자기 좀 당황스럽네. 왜? 별로야? 아니, 뭐 그렇다기보단 괜히 예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 부담 드리는 것 같기도 해서 솔직히 말하면 처갓집 바로 아래층에서 시작하는 건 조금 조심스럽달까. 에이, 우리 부모님 그런 걸로 일일이 따지고 그러실 분들 아니야. 엄마 아빠 성격이 워낙 자유로워서 같은 건물에 살아도 간섭 같은 건 절대 없으실걸? 요즘은 맨날 둘이 여행 다니느라 정신 없으셔서 우리가 뭘 하든 신경 쓰실 겨를도 없을 거야. 그래도 좀 내 마음 자기도 알지? 알지, 자기 마음. 근데 진짜 괜찮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도 처음엔 좀 조심스럽고 마음에 걸려서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려봤거든?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시는 거야. 하나뿐인 자식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한다는데 빚을 져서라도 도와주는 게 부모 마음이지. 그러니 받는 게 효도다라고. 나 진짜 울 뻔했잖아. 너무 감동받았어. 그래, 그렇긴 하지. 예비 장인어른 마음도 너무 감사하고 진짜 고마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아무리 생각해도 자꾸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있어? 진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집이니까 우리 힘으로 마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튼 예비 장인 어른께는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려. 그래, 뭐 알겠어. 애수야, 잠깐 통화 가능하니? 시간 괜찮으면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연락 주신 걸까요? 다름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했어. 전에 신혼집에 내가 절반밖에 못 보태준다고 했잖니? 근데 그게 요즘 일이 좀 잘 풀려서 처음에 약속했던 금액만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어머, 정말요? 전에 집에 급한 일 있으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괜찮으신 거예요? 혹시 저희 때문에 무리하시는 건 아니신가 해서요. 아니야.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었고 그냥 집에 수리 좀 할 게 있어서 그랬지 뭐.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고장난 것도 아니더라고. 다행이지 뭐니. 아무튼 창욱이한테 얘기 들었는데 사돈 어른께서 너희 신혼집 문제로 아래층 들어오라고 하셨다며. 우리는 이제 처음에 약속했던 것만큼 도와줄 수 있게 됐으니까 굳이 그 집에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치? 네. 고장난 게 아니라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처음 약속해 주셨던 대로 다시 보태주실 수 있게 되셨다니 정말 감사드려요.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부모님 댁 아래층엔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사실 그 얘기 듣고 내가 좀 마음이 쓰이더라고. 근데 또 어찌나 타이밍 좋게 일이 잘 풀리던지. 어머님, 창욱이를 정말 많이 아끼시나 봐요. 말씀만 들어도 사랑이 느껴지네요. 뭐 아들이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 근데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니? 창욱이가 저보다 더 큰 금액으로 저희 엄마 목걸이를 해드린 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셨던 건가요? 그래서 신혼집에 보태주시겠다고 하셨던 금액도 그때 절반으로 줄이셨던 거고요. 그런데 결국 아드님이 처갓집 아래층에서 사는 건 도저히 보기 힘드셨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처음 약속하신 금액으로 다시 지원하시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신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 어머님, 저 다 알고 있어요. 목걸이 값 때문에 일부러 있는 돈도 없는 척 하신 거잖아요. 아드님 처갓집 살이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궁금해서 한번 일부러 시험해봤는데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였네요. 애수야, 저기 그게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이렇게까지 아드님을 끔찍이 아끼시니 저는 끼어들 자리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파혼하겠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결혼 후엔 얼마나 더 통제하실지. 뭐? 파혼이라니. 혜수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파혼 같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쩌려고. 내가 너한테 거짓말한 건 정말 미안해. 그냥 벌써부터 너무 다 해줬다가 나중에 너희가 홀로 서지 못할까봐 그랬던 거야. 독립심 키워주려는 마음이었다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어머님 덕분에 독립심은 제대로 키웠네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 분들한테는 어머님이 아들 독립심 키운답시고 잔머리 굴리다가 결국 파혼당했다라고 널리 알려드리면 딱일 거예요. 전 이제 창욱이랑 결혼할 생각 없으니 다른 여자분 알아보세요. 돈 계산 빠른 은행원 쪽으로요. 이만 끊겠습니다. 혜수야, 예! 예비 시댁과는 완전히 선을 그었어요. 예비 신랑과도 더 이상 같은 길을 갈 수 없다고 결론 내렸죠. 내 마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한테 내 소중한 시간을 쓰는 게 완전히 시간 낭비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붙잡아도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내 행복을 빼앗으려 드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내 인생을 맡길 수 없으니까요. 이 선택에 후회는 1도 없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았죠. 혹시 지금도 내 상황과 비슷해 소가리를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당당히 일어나세요. 삶은 짧고 소중합니다. 나답게 살 권리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세요. 이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자신을 지키는 게 진짜 멋진 선택이라는 걸요.